줄이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4대강 6개 보가 오늘부터 상시 개방됐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낙동강 강정고령보와 달성보가 포함됐습니다. 영세한 상인을 위한 정부의 대출이 점포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구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됐는데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오늘 실시됐습니다. 수능의 출제 방향과 난이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으로 수능 영어 영역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되는 첫 해여서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청년들을 M4 세대라 부를 만큼 청년 문제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청년들의 투표율과 정치 참여가 높아진다면 돌파구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당군 이래 최대 토목 사업이라는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을 비롯해 끊임없이 환경 파괴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흘러야 할 강물을 호수처럼 가둬버린 대형 보는 녹조라떼라 불릴 만큼 심각한 수질 악화의 주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논란의 낙동강 보가 오늘부터 상시 개방돼 낙동강의 과거 모습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하지만 이번 조치가 환경 회복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정부는 생태계 모니터링을 통해 보 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보에 갇혀있던 낙동강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립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낙동강 강정고령보와 달성보 등 전국 6개 보에 수문이 일제히 열렸습니다. 보 건설 이후 녹조라떼라는 말을 낳을 만큼 낙동강은 극심한 수질 악화에 시달렸고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과거의 물관리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천명하듯 수문이 상시 개방된 것입니다. 이제 유속이 늘어나게 되고 적정 유속을 확보하게 되면 녹초는 좀 더 저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개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생태 변화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이걸 계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가뭄에 대비한 제한 수위까지 내리기로 하면서 사흘 안에 강정고령보는 수위가 1.25m, 달성보는 0.5m가 내려갈 전망입니다. 환경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이 정도 수문 개방으로는 녹조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체 10억 톤 중에서 1억 3천 톤만큼밖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걸로는 녹조를 잡는 데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더 적극적인 수문 개방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동강 인근의 일부 농민들은 농사가 걱정입니다. 물 빼보면 물이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만큼 주변에 피해가 엄청 크단 말입니다. 그것도 상대적으로 생각하고. 정부는 상시 개방되는 4대강 보지역이 가뭄과 관련이 없고 수자원 이용에도 문제가 없다면서 앞으로 보 개방 상황을 모니터링해 추가 개방 등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오랜 논란 끝에 열린 낙동강 보의 수문이 낙동강 환경 회복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예산 낭비와 환경오염의 대명사로 전락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삶을 쾌적하게 한다며 강 주변에 생태공원을 조성했습니다.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한 이 생태공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김은혜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구미보 인근에 있는 생태공원. 벤치는 칠이 벗겨지고 뒤틀렸고 곳곳에 거미줄이 쳐져 있습니다. 사방에 쓰레기가 널려 있고 제대로 된 그늘 하나 없어 사람들의 발길은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달성보 하류에 있는 한 생태공원도 마찬가지. 철제 조형물은 떨어져 나가 녹슬었고 밀림처럼 수풀이 우거져 산책로 데크에는 덩굴이 칭칭 감겼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산책로 중앙에 있는 광장 같은 곳입니다. 벤치를 만들어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놨지만 잡초만 무성해서 공원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조성된 이런 생태공원은 낙동강 일대에만 90여 곳. 장소에 따라 관리 주체도 다른 데다 국비 지원도 해마다 줄면서 관리를 떠안는 지자체들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면적도 넓고 또 예산은 해마다 줄고 있기 때문에 두 번 해도 정말로 풀이 너무 여름에는 너무 잘 자라가지고 참 해도 표가 납니다. 무분별하게 전 구간을 다 활용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낭비 사례가 많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방치된 수변 공간을 자전거 길과 연계해 삶의 공간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방치되고 있는 건 마찬가지여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그것을 자연 상태로 되돌려서 야생의 생태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4대강 사업에 따라 타당성 검토도 없이 획일적으로 조성된 수변공원이 혈세만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4대강에 비판적이었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4대강 사업 재조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13년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4대강 성역화에 동참해 거짓, 불법, 편법에 동참한 관료들을 검증대에 올려야 한다는 등 4대강 사업에 날선 비판을 해왔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의 정책 감사를 위해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추진 중입니다. 요즘 청년들을 M4 세대라 부를 만큼 좀처럼 청년 문제 해답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예전보다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청년들의 투표율과 정치 참여가 높아진다면 돌파구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보도에 윤영균 기자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학업과 연애, 취업 등 많은 문제를 동시에 직면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청년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참여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낮다 보니 굳이 청년 문제를 중요시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숙사 문제라든지 취업률 문제, 등록금 문제가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데 아무리 청년들이 정치적 선거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치권에서는 자신들에게 표를 주는 중장년층에 대한 공략이 많고 하다 보니 열악한 청년 정책은 청년들의 정치 무관심으로 다시 낮은 투표율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투표를 해도 큰 변화가 없구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없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또 청년들의 저조한 투표율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구시 성관이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청년들은 현재 청년 정책을 다루는 정치권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청년 스스로의 과제는 없는지 성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출산율이 낮아지는 인구 분포상 청년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청년 문제를 다루는 각종 위원회나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사실은 청년들이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지나치게 과소대표되고 있는 청년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좀 높이는 그런 사회적인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 시대,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청년 문제 주요 해법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의 한 시장에서 영세한 상인을 위한 정부의 대출이 엉뚱하게 점포주들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을 며칠 전 전해드렸는데요. 이 대출 사업을 위탁받은 시장 상인회가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건데 보완이 시급합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올해 설을 앞두고 이 시장에서 영세한 상인을 위한다며 대출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월세를 받는 점포주 등 부적격자에게 8,800만 원의 대출이 이뤄졌습니다. 시장 상인회가 대출 사업을 진행했지만 정작 상인들은 몰랐습니다. 대출 뭐 이런 것도 생각도 해보지도 안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든 대로 해나왔죠. 당시 상인회장 권한대행이 융자심사위원회에 자기 가족까지 참여시켜 점포주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대출 대상자로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전통시장에선 상인회가 선이자까지 맘대로 떼고 상인에게 대출금을 줬다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시장 상인회가 정부의 영세 상인 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시장 상인회가 정부 대출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상인회가 상인에게 필수 서류를 받고 대출 심사까지 하지만 정작 채권자인 서민금융진흥원은 상인의 말만 믿고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융자심사위원회에는 점포주도 들어갈 수 있어 대출이 필요한 상인들이 점포주 눈치까지 봐야 하는 등 상인회의 전횡을 견제할 방법조차 없습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민금융진흥원이 전통시장 상인회에 대출해준 금액은 2,500여억 원에 이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하고의 사업자는 구청인데 구청이 상인에다가 위탁하는 형태로 계약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가 상인회를 지도 감독하도록 진흥원과 협약을 맺었지만 형식적인 조치일 뿐 손을 놓고 있습니다. 문제가 잇따라 터지자 서민금융진흥원은 부적격 대출을 회수하고 2달 동안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간의 첫 모의평가가 오늘 실시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국어와 수학 영역의 변별력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어 영역은 까다로웠던 지난해 수능보다는 다소 쉬웠지만 화법과 작문에서 새로운 유형이 출제되는 등 전체적으로는 쉽지 않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절대평가로 바뀐 영어와 사회과학탐구는 대체적으로 평이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수학은 가형, 나형 모두 지난해 6월 평가보다 다소 어려웠고 상위권을 결정하는 문항은 여전히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다 보니까 국어, 수학을 좀 많이 변별력을 둔 것 같아서 좀 많이 변별력을 당한 것 같습니다. 1교시 국어였는데 작년에 비해 EBS 연계도 많이 되고 신유형 문제가 많아서 좀 힘들었어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딱히 어려움을 못 느꼈어요. 이번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객관적 위치를 살펴보고 그리고 자기가 지원할 대학의 요강을 살펴보면서 자기가 정시로 지원해야 될지 아니면 수시로 지원해야 할지를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수능 모의평가 응시자는 전국적으로 한 해 전보다 14,0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수학 가형을 선택한 학생은 소폭 늘어난 반면 수학 나형 응시자는 큰 폭으로 감소해 취업에 유리한 자연계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인문계는 갈수록 지원자가 줄어들고 자연계는 늘어나는 현상으로 인문계는 지역대학들은 정원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자연계는 인기학과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험생들은 이번 평가의 점수보다는 성적을 분석한 뒤 여름 동안 자신의 취약 과목을 집중적으로 보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입시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천주교 대구 대교구장인 조한길 대주교는 담화를 통해 교구장으로서 대구 시립희망원 사태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교회 전반에 걸쳐 철저한 성찰과 반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주교는 또 쇄신안을 마련해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고 교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점검해 생활인 중심의 복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 희망원 대책위는 꼬리를 무는 의혹은 해소하지 못하고 쇄신안도 없는 담화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가뭄이 심각한 가운데 기다리던 단비 대신 탁구공만한 우박이 오늘 오후 경북 북부 지역에 쏟아졌습니다. 차 유리창과 건물 지붕까지 부서질 정도로 위력이 강력해 농작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열대성 소나기인 스코를 보는 듯 강한 바람과 함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박이 쏟아집니다. 오늘 오후 12시 30분부터 경북 봉화와 영주 지역을 중심으로 평균 2에서 3cm, 최대 5cm의 거대 우박이 20여 분가량 쏟아진 겁니다. 우박 폭탄의 도로는 순식간에 빙판길로 변했고 정차 상태로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는 차 유리창이 뚫리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건물 지붕도 숭숭 뚫려 아예 박살이 났습니다. 밤할만 한 게 그냥 떨어지더니 계속 빵꾸 막 나면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겁이 났고 집사람 옆에 있길래 빨리 들어가라고 피신하라고. 농작물 피해는 더 심각합니다. 감자와 고추는 줄기채 뽑히거나 쓰러져 있고 수확이 한창인 호박은 앙상이 대만 남았습니다. 우박이 내린 지 1시간 이상 경과했지만 논밭의 고랑마다 이같이 우박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는 사과입니다. 갓 달리기 시작한 사과는 멍들거나 깨지고 달린 것보다 떨어진 열매들이 더 많습니다. 가지째로 꺾이고 꽃눈까지 사라지면서 다시 열매를 맺으려면
적어도 3년 이상의 회복 기간이 걸리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꽃눈이 없잖아요. 6월 달에 꽃눈이 형성이 되는데 이 꽃눈이 다 망가져서 3년 동안 안 지요. 표현을 못해요. 말을 못하겠어. 이번 우박으로 봉화 2,900여 헥타르, 영주 1,500여 헥타르 등 총 4,500여 헥타르에서 농작물 피해를 입었고 사과 피해만 2,000여 헥타르에 달합니다. 구름대는 동해안 쪽으로 이동하면서 오후 2시쯤에는 안동과 영양, 울진, 충북 제천과 단양 지역에도 우박을 쏟았습니다. 한편 앞서 오전 10시 30분에는 서울 강남과 서초구 한복판에서도 포도송이만한 우박이 쏟아졌고 전남 담양도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총 1,600여 헥타르에 달하는 우박 피해를 입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갑자기 쏟아진 이번 우박으로 인한 피해는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넓은 지역에 걸쳐 내린 데다 워낙 위력이 컸기 때문인데요. 원인은 무엇인지, 앞으로 또 내릴 가능성은 있는지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와 함께 세차게 내리는 우박이 농작물을 한순간에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우박은 양도 많을 뿐더러 크기가 커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우박을 여기 몇 번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는 거는 처음이래요. 우박은 지상에서 상승 기류가 발생해 지상 5km 지점에서 찬 공기와 만난 뒤 하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만들어지는데 상공의 찬 공기가 영하 15도로 5도 정도 더 떨어진 데다 지표에서도 차등 가열과 지형적 영향으로 상승 기류가 더 활발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우박이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통상 지표와 상공의 온도차가 40도 정도면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오늘은 지표의 온도가 30도 가까이 됐고 상공의 온도가 영하 15도로 45도나 차이가 나 우박 생성 조건에 부합한 겁니다. 최근 30도를 오르내리는 더위가 지속된 데다 강한 일사까지 더해지며 상승 기류를 꾸준히 유지시킨 게 원동력이었습니다. 지상의 따뜻한 공기하고 온도하고 이제 지상 5km 정도 되는 부분에 찬 공기가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우박 입자가 커질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대기 불안정 상태가 당분간 계속되고 5, 6월뿐 아니라 9, 10월 가을철에도 우박이 자주 내린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차순자 대구시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비례대표인 차순자 의원의 사퇴에 따라 선관위는 후순위 비례대표자인 최욱자 전 대구시 공무원 교육원장에게 의석 승계 통지서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차 전 의원은 뇌물을 주고 자신의 땅에 도로 건설이 나게 압력을 행사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은 전달인 4월보다 0.14% 올랐지만 대구는 0.09%, 경북은 0.06% 내렸습니다. 수도권이 0.21% 올랐고 비수도권 평균도 0.09%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대구 경북의 주택 매매가의 하락이 도드라져 보입니다. 전세 가격도 전국 평균은 0.07% 상승한 반면 대구는 0.05%, 경북은 0.11% 하락해 하락폭이 컸습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상승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02.7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상승했고 경북은 1.9% 오른 102.43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 물가지수는 대구가 2.6%, 경북이 2.5% 올랐고 신선식품 물가지수도 대구는 4.2%, 경북은 3.7% 상승했습니다. 권오을 전 의원이 바른정당 원외 당협위원장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 대표는 바른정당의 당헌 당규상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선임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권 전 의원은 최고위원직을 겸하게 됐습니다. 권 전 의원은 원내 활동을 바탕으로 바른정당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